네, 다음은 자, 권력 구조와 갈등입니다. 자, 터크가 나왔어, 터크. 사실은 이 갈등 이론을 이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묶느냐에 따라서 여기저기 이제 다르게 엮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권력 구조와 갈등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다가 터크의 이론과 챔블리스를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턱은 말이에요, 턱. 뭐예요? 여러분들 턱을 말합니다. 우리 턱을. 기억을 그렇게 하세요. 어디 가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앞에 이제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 듣고 있다가 이 지도자가 이게 폭군이라고 합시다. 폭군. 연산군. 연산군. 또 최근에로 얘기하면 이제 전두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펼쳤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부하들이 딱 앉아 있는 거야.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턱을 치켜 들고 저항을 했어. 아니요 하고 반대를 얘기했단 말이야. 반대를. 응? 자, 그럼 이거 끌려갈 수 있어 안 끌려가? 자, 우리 저 북한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졸기만 해도 그냥 가서 죽인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조는 것이 아니라 턱을 치켜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0% 죽지. 응? 100% 잡혀 들어가. 그러니까 턱을 치켜 올린 사람은 누가 뭐가 된다? 범죄화가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범죄인으로 찍혀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턱의 범죄화 요소, 지배 복종 이론이라고도 해요. 예? 범죄화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범죄는 뭐냐 했더니 범죄적 지위가 부여되는 거야. 턱을 치켜든 놈한테 너는 범죄자야라고 딱 지위를 준다니까. 자, 지배 집단이 하층 계급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제 행동과는 관계없이, 자, 하층 계급이 특별히 뭐 잘못한 거지 관계없어. 범죄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지배 집단의 범죄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하류 계층 사람들은 졸지에 그냥 범죄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뭐예요? 턱이 아니 턱. 턱을 치켜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든 간에 그것이 좋건 나쁘건 실제 행동과는 관계없이 자칫하면 범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배 종속의 현상을 뭘로 하냐? 학습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권력자는 지배의 규범을 배우고요. 종속자는 복종의 규범을 학습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의 지배와 복종 관계가 유지된다. 어디서 배울까요? 집에서부터 배우죠. 부모로부터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그래서 권력자는 지배의 규범을 유난히 어떤 그 이제 저도 이제 뭐 기관장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도 이제 기관장을 모셔봤지 않겠어요? 그럴 때 느끼는 것이 어떤 지도자는 유난히 통제적이고 어떤 지도자는 이렇게 협의적이고 부하 직원들의 말을 좀 들어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력자들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지배의 규범을 지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양식을,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종속자는 늘 남의 말을 들어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규범을 학습해서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법이란 뭐냐? 영향력 있는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다. 사회 질서 유지는 집단 간 경쟁과 투쟁의 소산이다. 범죄자로 되는 것은 투쟁의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자, 갈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자에 의해서 공표된 문화적 규범, 이 문화적 규범이란 것은 법을 말합니다. 법을 말한 거야. 그들의 실질적 행위 유형 간에 행동이죠. 밀접한 합의가 높을 때, 자, 법과 행위가 같다. 높을 때, 자, 권력자와 종속자 양자 간의 정교함과 조직화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요. 자, 세련됨의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범죄와 요소를 알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걸로 봅시다. 자, 행동 규범 및 문화 규범의 일치성이라고 그랬어. 자, 법이 지배 집단의 행동 규범 및 문화 규범과 일치할수록 우선적으로 집행된다. 자, 법이 누구에서 만들어져요? 지배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니까. 지배 집단이 갖고 있는 행동 규범하고 또 문화 규범은
이것은 이제 법을 말해. 법으로 이미 만들었잖아. 이 문화규범하고 일치한다 하면은 뭐예요? 나머지 만약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행위가 있다. 벗어난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너 그냥 가차없이 잡아들인다니까. 자, 다시 말해서 절도죄와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어. 그러면 절도죄에 대한 집행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공정거래법보다. 왜 그럴까요? 이 절도죄에 대해서 지배 집단의 행동규범 뭐야? 절도는 않지. 돈 있는 사람들 왜 하겠어? 그리고 문화규범 간에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제 법률이죠. 법률 규범 간에 일치해.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렇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집행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본인들이 많이 어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감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니까. 두 번째, 피지배 집단의 권력이 약화됐을 때. 자, 권력 집단보다 피지배 집단의 권력이 약할수록 법 집행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죠. 범죄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니까. 자, 비현실적 갈등이 진행됐다. 이럴 때도 그렇습니다. 법 집행자와 저항자 간에. 자, 현실적인 방식이 아닌 비현실적 갈등 방식으로 진행 시 법 집행 가능성이 정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여론을 들끓게 하는 행위인데 미성년자 약식 유인을 했다. 아니, 미성년자를 약식 유인을 했어? 그러면 뭐예요? 분노하잖아요. 음주운전을 했어. 김호중 사건 있죠.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쳤어. 이런 것들은 막 분노심이. 그래서 비현실적인 갈등으로 진행될 때, 또 성폭력 등 비현실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처분이 된다. 분명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턱을 치켜든 사람은 범죄화가 됩니다. 그래서 권력 구조와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챔블리스와 사이드만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챔블리스와 사이드만으로도 나오고 챔블리스만 나오기도 해. 그런데 이런 유형의 것들이 많아. 그런데 이걸 다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 챔블리스가 이제 이 챔블리스와 사이드만이 이제 부부인데 만약에 재혼을 했다. 만약에 챔블리스가 초혼이면 부부간에 나오게 되면 챔블리스 부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부인데 재혼인 경우는 상대방 이름이 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챔블리스와 사이드만이라고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사람 내가 부부인지 내가 모르겠어. 사실 확인을 못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름이 이렇게 나올 때 다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 학교에서 함께 선후배 관계나 이제 부부로 살지 않다가 부부가 됐거나 막 이러한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연구 같이 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구를 전혀 다른 교수하고 둘이서 합작품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통상은 두 사람 이름이 붙어 있으면 부부로 그냥 이해를 하는 것도 괜찮아. 어쨌건 자, 봐요. 챔블리스와 사이드만의 차별적 범죄란 말. 자, 벌써 딱 이 이름이 들어있잖아. 범죄가 되는데 차별적으로 돼. 힘없는 사람이 결국은 범죄인이 된다는 얘기야. 자, 갈등론적 관점에서 형사사법기관 제도를 분석했다. 우리 사회는 매우 다양한 규범과 가치를 가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가 복잡하고 계층화될수록 규율의 집행이 점중적으로 요구된다. 법률적으로 자꾸 한단 말이죠. 책임과 역할을 관료적으로 구조화된 기관들이 떠맡게 되는데 이 관료적으로 구조화된 기관이 뭐예요? 형사, 경찰을 말하죠. 경찰. 규율의 제정과 집행은 그들에게 보상이 증대시킬 때 가능하고, 아니 경찰관한테 돈을 줘야 봉급이 주어져야 가서 잡아오지. 조직적 제재에 기여하게 되면 법의 제정과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직적 제재 뭐예요? 거기다가 막 뭘 통제를 하고 못하게 하고 하면 법의 제정과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법률 관료제의 지도 원리는
조직의 이익의 극대화와 조직 제재의 극소화에 있다. 자, 법률 관료제의 지도 원리. 자,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뭘 해야 한다? 그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줘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조직 제재는 극소화시켜야 한다. 실제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잘 이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경찰 조직이나 이 공안 조직은요, 공안 조직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늘 비호를 받습니다. 비호를 받는다는 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다, 총선이 있다 이럴 때 뭐예요? 응원을 많이 해줘, 응원. 자, 경찰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막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좀 경찰 좀 인력 좀 많이 해주세요. 교도관 인력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키워준다니까?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조직 제재를 극소화해. 웬만한 게 봐주고 모른 척 해줘야 해. 그래야 말을 들어. 말을. 이게 뭐예요?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 힘 있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안 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범죄를 한다니까, 시킨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 형사사법기관과 제도상 모든 단계에 존재하는 재량권은, 자, 경찰은 뭐 할 수 있어? 훈방 조치할 수 있죠. 통고 처분할 수 있죠. 검사는 기소유예할 수 있죠. 법원은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재량권입니다. 무력한 사람들을 주로 법 테두리 속으로 밀어 넣어서 조직 활동의 매력적인 목표물로 삼게 한다. 자, 반대로 설명하면 되겠죠. 자, 무력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도소에 집어넣고, 힘 있는 사람들은 통고 처분하고 훈방하고 기소유예해주고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하고 이렇다니까. 벌금으로 때리고. 자, 범죄는 가난한 사람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관료제적 법 체계와 제도 및 계층 편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자, 범죄는 결국은 뭐냐? 힘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중간 계층인 형사사법기관에 의해서 범죄인이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법은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규범이고, 법은 공공이익을 대변하지도 않고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취급하지도 않으며 사회 최고의 이익에 봉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매우 비관적으로 봅니다. 자, 챔블리스. 자, 챔블리스는 뭐예요? 사이드만 때려. 사이드만. 사이드만. 기억하셔야 해. 챔블리스. 사이드만 때려. 약한 놈만 때린다 이 말이야. 같은 얘기야. 막스주의 범죄이론. 자, 챔블리스요. 막스주의 범죄이론. 자, 주류 범죄학을 비판합니다. 자, 주류 범죄학은 자본주의 범죄학이에요. 법률적 범죄 개념 중에서도 오로지 노동계급이나 사회의 하층 계급이 범한 범죄 행위에만 집중한다. 절도, 강도, 살인, 뭐예요 이게? 퀸이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 적은 범죄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데만 범죄로 보지, 나머지 뭐 돈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은밀하게 되는 것들은 이런 데는 큰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자, 마르크스 지배계급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범죄는 경제 권력과 정치적 투쟁 간의 상호작용이라거나 법적 관계가 사회의 물질적 조건의 반영이라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마르크스적 지배계급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챔플리스의 막스주의 범죄 이론입니다. 자,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국가 관료나 중하층 계급의 영향을 중시한다. 이거 아까 여기에요. 관료제적 구조화된 기관을 말해. 관료적으로 구조화된 기관들. 잘 따르죠. 자, 국가 관료나 중하층 계급. 이건 뭘까? 경찰을 얘기하는 거야. 경찰. 자, 경찰 중에서도 뭐예요? 중하층 계급 영향을 중시한다. 법은 지배적인 자본가 계급의 직접적인 의사라기보다는 사회체제 내에서 비롯되는 모순의 결과로 파악한다. 자, 자본가 계급의 직접적인 의사? 그런가기보다는 사회체제 내에서 그들이 보호되고 어떤 사회체제 내의 어떤 모순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합법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요. 이제 챔블리스 얘기가 계속해. 자, 국가가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들의 독점적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정한 공공의 승인, 즉 합법성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독점금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제정합니다. 자, 이 같은 국가 행위는 특정 지배계급 일부의 이익 증진보다는
자,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독점 금지. 최저임금법은 뭐야? 경제적 지배계급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 지배계급 일부의 이익의 증진보다는 자본주의 자체를 가능하게 한다. 만약에 이런 것도 없어버리면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극대화돼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는 지키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서 때로는 자본과 계급의 독자적인 이해와는 상반되는 입법을 하기도 한다. 얘기야. 물론 그것이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자, 결론은 뭐냐 했더니 법은 자본의 계속적인 축적을 위한 경제체제의 욕구와 국가의 합법성 요구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뭐야? 자본의 계속적인 축적을 위한 경제체제의 요구. 결국은 뭐야? 지배계층의 요구죠. 응? 그 다음에 국가는 뭐예요? 영속성이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합법성, 이 사이에 이 지배계층의 욕구와 국가의 합법성 요구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 뭐다?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예.